여기 듣고 계신 분 중에 나는 지금 내 실력이나 내 경험 혹은 내 기술에 비해서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채팅 한번 남겨주세요. 나는 충분히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돈을 못 벌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답답하다. 새로운 강의를 들어야 할지, 누군가를 만나야 할지, 더 노력해야 할지, 뭔가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 박윤정 대표님 손 들었다고 나오네요. 자, 윤정 대표님은 내가 뭔가 능력이나 실력이나 경험, 기술에 비해서 돈을 못 벌고 있는 것 같다. 자,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제가 느끼는 거기도 하고 대표님들한테도 어차피 다 해당되는 거라 그대로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자, 돈을 벌고자 이제 왔는데 하루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친구도 만나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할 거 다 하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도 있고, 아니 나 그런 거 없는데, 나 지금 마음의 여유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막 즐기지도 않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왜 나는 돈을 못 벌까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오늘 이제 머릿속을 싹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게, 제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들, 이거 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제가 2-3개월 만에 1,000만원 순수익 얻었던 것. 자, 재택 아르바이트,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재택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해서 나는 운영 대행, 판매 대행, 마케팅 대행으로 넘어갔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자신감 하나로 그냥 대표님 제가 팔아드릴게요. 지금보다 더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멘트로 했다. 자, 그러면 사실 다른 거 들을 것도 없이 이거 하나만, 그냥 재택 아르바이트 하나만 주구장창 파도 될 거라고 본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공고, 구인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 말고도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자들한테 연락해서 못 팔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팔아줄게요 하고 한 달에 뭐 30을 받든 50을 받든 그걸로 시작을 해서 더 많은 걸 도와줄 수 있는 실력 경험이 생기면 수익은 늘어난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금 현타가 오는 게, 한 700~800명 정도 지금 넘어가는데 알려드린 분들이, 수강생분들이, 근데 과연 그 중에서 이거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아니면 이걸로 진짜 수익을 500만원, 1000만원 가까이 벌어본 사람 있는가? 난 거의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그럼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죠. 누군가에겐 이게 성에 안 찰 수 있고, 누군가에겐 뭐 생각이 다 안 가서, 그래 나 부족하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라고 생각이 좀 닫혀 있어서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돈 버는 방식은 다 이런 거란 말이죠. 왜냐? 우리가 아직 실력이 없잖아요. 기술이 아직 없잖아요. 막 비용을 쓸 만큼 돈이 엄청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이런 것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재택 알바와 같은 거예요.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이 중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한번 보세요. 재택 알바를 얘기했을 때 그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라든지 내 성에 안 찬다 라는 기준에서 탈락했다면 다른 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캠핑장 컨설팅을 다녀왔는데, 거기가 생긴 지 뭐 1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사이트가 56개가 있어요. 이 사이트는 7만원부터 19만원까지
7만원 아니면 19만원을 받아요. 이 한 자리에. 그러면 이게 주말만 꽉 차서 한 3천만원 정도 매출 한 달에. 그럼 순수익이 80%라고 치면 2,400 정도. 그러면 평일 5일은 거의 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평일을 채우면 돈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평일을 채울 수 있는 마케팅을 하면 이 56개 사이트가 주말 2일만으로도 이 정도 수익이 생기는데, 평일 5일을 꽉은 안 채워도 일부러 돌리면 어차피 오늘 지나면 없어질 그 자리잖아요. 오늘 자리값을 못 받으면 내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원가 없는 수익이 되겠다. 그러면 이 캠핑장 하나의 그런 평일 매출을 올려주면 모든 캠핑장과 모든 글램핑장과 모든 숙박업체의 추가 수익을 내주고 내가 돈을 벌면 되잖아요. 그럼 이런 아이디어를 주면 전혀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거보다 더 쉬운 거 없나? 그거보다 뭐 좀 더 편한 거 없나? 그럼 난 그거 좀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캠핑장에 그럼 아이디어를 더 줘요. 자, 평일에 어떻게 채울까? 오전이랑 오후를 나눠서 하루에 7만원이거나 하루에 19만원이면 이걸 시간당으로 나눠서 저렴하게 해주자. 뭐 7만원이다 하루에. 그러면 한 4만원 해주는 거예요. 3만원 해주는 거예요. 이 몇 시간만. 오전이나 오후만. 그리고 가족 단위로 오기 좋게끔 딱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큐브로 풀장도 하나씩 해주고, 사이트마다. 그 다음에 오면 아이들 인원수에 맞춰서 비눗방울도 선물해주고. 그럼 오전 오후가 그래도 직장인들 있다 쳐도 그래도 너무 저렴하니까 한 번쯤은 얼마네 부담 안 되고, 몇 가족 모여가지고 뭐 한 두세 개 사이트 쓰면은 또 충분해. 그리고 막 잔디도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아무튼 비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그렇게 한번 온 사람이 주말에 또 오지 않겠냐 하는 거고. 그럼 저녁엔 이게 사실 캠핑장이지만 요즘에 캠핑 글램핑 컨셉으로 야외에서 먹는 느낌으로 고깃집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캠핑장에 거의 뭐 고깃집처럼 쓰는 거예요. 그 저녁에는 장소 대여비 안 받고 그냥 고기를 팔아서 남기는 거지. 그럼 아무튼 홍보도 되고 수익도 되지 않겠냐. 그럼 고깃집을 직접 운영하기 힘들면 직접 운영하면 더 좋겠고, 힘들면 괜찮은 고깃집 프랜차이즈 같은데 연락해서 너 이거 한번 활용할래? 마케팅으로 활용할래? 브랜드 인지도 올릴래? 여기 장사할래? 그럼 그 장소가 얼마나 메리트 있겠어요. 그냥 동네보단 좀 특별한 데 오고 싶겠고, 이런 날씨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걸 누군가는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려고 노력하거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걸 돈 되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싶은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걸 만들려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시간을 넣어서, 노동력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걸 길러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걸 기르려면 일단 해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느냐. 실력도 없으면서 돈은 벌고 싶고, 그렇다고 실력이 될 만한 일에 시간을 쓰지도 못하겠어. 다 그러고 있어요. 자, 또 하나 불러드릴게요. 재택 알바와 캠핑장 외에 제가 기관총 엑셀이라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소개했죠. 이 대표님도 한 달에 2-3천 정도를 벌고 있어요. 수익으로만.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돈이 되고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으니까 팔리고 있을 거잖아요. 하루에 100만 원씩. 그러면 이분은 분명히 더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기관총 엑셀이라는 걸 대한민국 모두가 알지 못하니까 더 알게 하면 분명히 더 팔 수 있다. 그리고 이분은 개발자여서 개발하느라 바빠요. 보완하느라 바빠요. 기존 프로그램을. 그럼 누군가는 대신 팔아주면 얼마든지 30%든 50%든 수익을 줄 수밖에 없어. 왜냐? 팔아주는 게 없던 수익을 생기게 해준 거잖아요. 계속. 그리고 원가라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누울 자리까지 보게 해주는데도 기관총 엑셀이라는 게 팔리고 있다. 한 달에 3천씩. 일하는 건 누울 자리가 뭐랄까 다 마련된 거잖아요. 그냥 팔리는 걸 알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아는데 더 홍보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팔까라고 집중해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 이때까지. 단 한 명도. 자, 잠시만요. 지금 누구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고. 좀 더 들어온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한 번씩 경험해봤을 이 쿠팡 아이템 위너 판매 방식, 이게 여러분들도 여기에 반응을 했듯이 아직 못 팔아본 사람들, 유료왕이 내고 몇 달 헤맨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한 번쯤 팔아볼 수 있는 엄청 좋은 방식이니까 이 위너 방식만 딴 데다 가져다 팔아도, 이걸 교육으로 프로젝트로 만들든지 이 방식만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팔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제가 막 이상한 마케팅에서 말하는 막 전문직 마케팅 같은 것도 얘기했잖아요. 병원이나 변호사 이런 분들 마케팅 해드리면 이게 수요가 엄청 나더라. 법무법인도 엄청 많겠지만 법무법인이 아니라 요즘 변호사 한 분, 개인 변호사 한 분도 각자가 마케팅을 해서 수임을 받아와야 된다는 세상에 얼마나 이 SNS를 포함한 마케팅에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일하느라 바빠서 SNS 뭐 마케팅 이런 거 할 겨를이 없잖아요. 엄두가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개인한테 갖다 붙어서 마케팅 대행해 줄 수 있게끔 이런 기술을 당장은 없으니까 시간을 써서 길러내면, 처음에 무료로 몇 명 해주면서 길러내면 이게 돈이 되지 않겠냐. 아니면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유튜브 제 수강생 분들 중에 좋은 기업에 계신 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봉사하는 곳에 어떤 어머님이 좀 잘 사셔. 자녀가 셋이야. 둘째가 MBC에 인턴을 하고 와서는 난 방송국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언론정보학과인데 이제 마케팅 같은 걸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대요. 다시. 그러면 이렇게 돈 있는 집안의 자녀분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진로가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고민이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나 수강생분들 중에 진짜 다양한 직업군, 좋은 기업, 막 똑똑한 사람들 많다고. 내가 조만간에 소개해줄게. 자리 마련해줄게. 이 따님이랑 내 그 직원분 몇 분이랑 소개해서 한번 자리 마련해줄게.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곧 수요가 되고 곧 돈이 되는 거 아니냐 싶은 거예요. 그 직무,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이나 이직을 고민하는 사람이나 연봉을 올리고 싶은 사람에게 이 기존에 있는 좋은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직무별로, 기업별로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것만 이어주는 어떤 모임이나 커뮤니티를 만들면, 저는 이런 걸 생각했어요. 이 종사자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풀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채널에 컨텐츠를 제공하게 하는 거예요. 칼럼이나 뭐 프로필이나 각자의 뭐 어떤 거라도 주라. 그럼 내가 홈페이지나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SNS에 이렇게 당신의 것들을 넣을게. 그럼 누군가는 반응을 하겠지. 특정 직무에 대해서 먼저 다루면. 그러면 그거에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이 취업 준비생분들한테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거 남기게끔 해서, 댓글 남기게 해서 답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바탕으로 또 컨텐츠를 만드는 거야. 이 직무 종사자분들은 바쁘니까 내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영상만 한번 찍으세요. 내가 편집해 쓸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SNS 통해서 수익하는 법 내가 아니까 라고. 나도 몰라. 근데 해보면 알겠죠. 해보면 길러지겠죠. 근데 나는 확실히 아는 건 이 직무 종사자분들이 있고 이 대상자가 있는데 이 대상자가 너무 만족하겠더라. 이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 나중에는 이 가치가 높아지면 돈도 쓰겠더라. 얼마든지. 앞으로는 이런 수요가 더 커지지 않겠어요? 대학의 중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유튜브라는 생태계 통해서, SNS 통해서 이 정보가 엄청나게 막 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중에 정제된 정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돈 있는 집의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이런 걸 주고 싶지 않겠어요. 진짜 부자들은 그런 막 수능에 목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수능 중요하지 않다고. 해외로도 보내고 이래저래 사회 경험 할 수 있게끔 해준다잖아요. 그러면 돈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사회 경험 할 수 있게끔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냥 상업적인 거 말고 진짜 커뮤니티.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면 이 트래픽이 생기잖아요. 엄청난 트래픽. 그러면 부잣집 부모님들, 자제분들 이라는 트래픽이 있으면 돈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브랜드라는 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저런 생각들을 공유를 하면 여기서 단 한 명이라도 이걸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왜냐? 나도 엄두가 안 나는 판에, 나도 지금 하나씩 집중해서 될까 말까인 판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좋으니까 내가 그럼 할 수 있는 걸 지금 찾고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단 하나라도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라 이거죠. 내 생각엔 없어요. 나도 없는 판에. 그러니까 헛된 생각 같은 걸 다 집어치우고 그저 이런 돈 버는 사람들, 온라인 판매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 교류하면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면서 능동적으로 일하고 서로 도움도 주고받고 이거 말고는 답이 있겠느냐. 그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는 이런 강의식의 어떤 배움 자체로 실행이나 제대로 하겠느냐 싶은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난 이런 식으로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누군가는 가만히 기다리고 누군가는 뭐 예를 들면 어떤 강의를 모집했어요. 뭐 우리 한 달에 50만 원 벌어보자 했어요. 누군가는 그래요. 저 6월 달에는 50만 원 벌어볼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6월에는 지금 당장도 아니야. 6월에는 지금 6월이지만 그 5월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5월에 이제 6월에는 50만 원 벌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팔짱 끼고 무슨 다리 꼬고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주체, 사업하는 주체가 얼마나 자기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이 방법만 알면 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에 들으려고만 하는 느낌. 그러면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되겠고 하루에 나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인데 가능할까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돈이 없는데 가능할까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와서 보면 얼마나 이게 공상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러면 온라인 사업 안 할 거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면 안 할 거냐? 아니 어떻게든 해야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해야지.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없다. 그럼 안 할 거냐? 해야지. 한두 시간 했더니 택도 없더라 싶으면 시간을 더 내겠지. 스스로가. 돈을 벌고 싶으면. 근데 일을 자기한테 자꾸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 한두 시간밖에 없는데 한두 시간만 해도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 어디 없나?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먼 얘기를 하는 거냐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방금 언급한 이 몇 가지만 해도 내가 진짜 경험한 돈 되는 일이다 싶은데 이거 하나 딱 붙잡아서 제대로 팔 수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아. 나를 포함해서요. 계속 말하지만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들은? 잠깐 녹화 이거 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보통 그런 말을 하죠. 사람들에게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면 돈을 번다. 가치를 주면 돈을 번다. 네가 나이가 12살이든 뭐 60살이든 80이든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각자가 느끼는 그냥 불편함이고 나이가 어떻든 문제를 해결해주면 돈을 벌어. 네가 11살인데 암 치료제를 개발했다? 그럼 11살이고 말고 간에 아무튼 사람들은 너한테 돈을 줄 것이다. 그럼 나이도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막 이런 돈 버는 방법 같은 걸 찾으러 다니지만 사실 방법을 막상 갖다 주면 한단 말이에요. 왜냐? 그동안 내가 방법을 몰라서라고 나름대로 위안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는데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는 거지. 방법을 아는 거는 1%고 이제 실행을 하는 게 99%였구나. 이제 진짜 실전이구나. 이게 진짜 힘든 거구나.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이 걸러지는 거겠구나.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걸 이제 못 한단 말이죠. 몇 시간만 일하고 많이 벌고 싶고 고생은 안 하고 싶고 쓸모 있는 기술은 막 늘리고 싶진 않고 그냥 빨리 돈 벌고 싶고 그런 게 이제 사람들의 본성이다. 그럼 내가 이 사람들의 본성과 이제 막 역행해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내가 뭐 뭔가를 입증해야 되는 것만 같은 느낌을 계속 받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돈 벌게 해주고 싶다 이런 취지는 좋았어. 근데 계속 내가 뭔가 내 일에 집중할 때가 차라리 행복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나는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 800에서 1400 사이로는 꾸준히 벌었어. 근데 굳이 이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괜히 그냥 한 번에 조금 많이 벌었답시고 부담만 엄청 커져가지고 이걸 하는 게 내 인생에 계속 맞는가? 진짜 이 중에서 이 강의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은 한 30몇 명, 거의 40명 안 됐는데 이 중에 한 20명 강의 들으러 오는 사람은 열심히 하니까 이 중에서도 40명 중에 한 20명만 나한테 고맙다고 느낄 거야. 나머지는 별로 뭐 고맙지도 않을 거야. 뭐 도움 된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한 800명 알려줬으면 그 중에
뭐 지금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고맙다 하는 사람이, 뭐 진짜 도움됐다, 덕분에 매출 많이 올랐다 이런 사람이. 대부분은 실행을 못하거나 안 하거나 별로 도움이 안 됐거나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맞나 나한테? 진짜 그냥 그냥 부캐처럼 아무도 모르게 SNS 하면서 그냥 컨텐츠나 엄청 찍어내면서 돈이나 벌까? 뭔가 이 행복이나 아니면 어떤 인정 뭐 이런 것들의 기준이 상대방에게 있으니까 계속 불행한 느낌처럼, 계속 휘둘리는 느낌처럼, 사람들이 못하면 내가 계속 신경 쓰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 책임, 당연히 내 책임도 있지만. 근데 과연 진짜 돈 되는 일 같은 걸 누군가에게 줬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없는 거예요. 나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한테 계속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막 뿌려대고 있어요, 아이디어를. 근데 안 돼. 그럼 내가 제대로 달라붙어도 될까 말까인 걸 그냥 뿌린다고 되는가? 아닌 것 같기도 하네. 그렇게 막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그런 말 했죠. 그 동기부여 영상 있잖아요. 자기개발 영상, 컨텐츠 같은 걸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쇼츠 같은 걸로만 찍어만 내도, 그 편집만 하고 있어도 돈 버는 사람이 있고 그것만 해도 돈 되겠다 싶은데 그것조차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왜냐, 영상 편집이 어려워요. 아니면 뭐 꾸준히 못 찍어내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언제 돈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럴 것 같아. 자, 대표님들, 제가 늘 말하듯이 제품 판매, 이것도 변수가 많다고 했죠. 어떤 상품을 소싱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썸네일 상세 페이지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광고하고 어떻게 뭐 상위 노출 하느냐에 따라, 아니면 판매 채널에 따라 다 다르다. 근데 아무튼 그런 거 다 넘어서서 아무튼 그래서 팔았다 치면 돈 벌지 않을까 했지만 팔았던 걸로는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매출을 많이 내야 되더라. 그래서 매출을 냈다 했더니 또 매출만 나서는 안 되고, 아무튼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게 늘 문제가 되더라. 그 현금 흐름만 문제가 되냐? 그게 아니라 제품을 잘 팔고 있었는데 이게 또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또 못 팔게 돼. 새로운 제품을 또 찾아야 돼. 그것도 새로운 마케팅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계속 1년 3년 동안 악순환이 되는 것 같더라라고 내가 강의 때마다 거의 매 기수마다 최소 3번 이상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들은 그래도 나는 제품 팔고 싶어, 그래도 한번 제대로 팔아보고 싶어,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각자에게 맞는 길을 가도록 그저 이제 두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계속 열을 내면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저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내 앞가림이나 잘 해야 되는가? 그냥 제 사업이나 잘하고 내 앞가림이나 잘하면서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그냥 SNS에 컨텐츠만 주구장창 찍어내면서 가끔씩 진짜 이렇게 걸러내듯이 강의 모집해서 카톡방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딱 추려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방식도 뭐 맞는지 모르겠어. 그냥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그냥 SNS를 계속 키우고 아니면 가격을 계속 높여가면서 진짜 비싼 값어치 내가지고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할 만한 사람들만 모아야 되는가?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돈을 나름 많이 냈다고 생각하는데도 누군가는 연락이 잘 안 돼요. 이거 진짜 그래. 근데 강의라는 게 무조건 좋은 거긴 하거든요. 무조건 성장이 되고 이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아무튼 대표님들도 무조건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이제 저도 계속 이제 성장 과정이 있는 거죠. 내 사업에만 집중해야 되나? 누군가랑 같이 협업한다는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거가, 그냥 아예 혼자 일해야 되나? 계속 이런 생각을 해. 누군가에게 의지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것 같고, 살짝 망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내 실력, 근성, 야생에 있던 그런 느낌도 사라지는 것 같고, 애매해. 그러니까 대표님들도 한번 이제 용어도 바꿔야겠어. 생각해보세요, 고민해보세요, 이런 것도 안 할래. 그냥 생각도 하지 말고, 고민도 하지 말고,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한번 상대방에게 돈이 되게끔 돈을 벌어주거나 어떤 가치를 창출해주거나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어떤 기술로서 그냥 내가 하나 딱 집어주면, 예를 들면 온라인 마케팅이다,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것,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글쓰기, 뭐 아니면 그냥 인스타그램 릴스 하나만 주구장창 파보든지, 아니면 유튜브 등등 해서 동기부여 컨텐츠를 찍어내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 그러면 그 SNS 활용 방식을 그대로 돈 되는 상품에 엮어서
아까 같이 캠핑장에 사람이 오게끔 하든지, 아니면 나 같은 사람들 한 명 붙잡아다가 야 너 강사할 수 있겠네, 내가 강의 들을 수 있게끔 사람 모집해 줄 테니까 네가 강의해라, 이렇게 강의 프로젝트에 사람을 모아주든지, 아니면 마케팅 대행 회사, 판매 대행 회사, 운영 대행 회사 같은 걸 만들어서 마케팅 할 수 있는 사람, 판매할 수 있는 사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또 그런 고객이 될 만한 사장님, 사업가들을 불러다가 중간 역할 하면서 돈 벌든지, 뭔가 돈 될 만한 기술 같은 거 하나 집어주면 그걸 주구장창 팔 수 있는 사람? 옛날엔 이런 걸 기대했었는데, 내가 상품 같은 거 돈 되는 건 다 알려줄게, 한번 해볼래? 했는데 단 한 번이라도 나는 여기 내가 이제 온라인 판매 해보니까 이 전체 과정 중에 상위 노출은 그냥 업체 쓰면 되니까 너무 쉽고, 이것도 그냥 뭐 정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뭐 별 큰 의미 없고, 썸네일 상세 페이지 만드는 기술 되게 중요하지. 근데 이것까지 뭐 갈 필요 없고, 일단 상품 소싱이라도 잘 해보자. 이거 키워드 발굴만 주구장창 그냥 계속 해볼 수 있으면 이거 돈 되는 것 같아 라고 몇 번 말했거든요. 근데 이거 한 3단계 4단계까지 간 사람도 많이 없어요. 내가 맨 처음에 그렇게 말해요. 키워드 발굴 분석 어떻게 할까? 그래, 오케이, 내가 일단 데이터 줄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지금까지 한 사람 없어요. 꾸준히 한 사람 없어. 나는 이거 할 수 있으면 그 다음 거 계속 스텝을 주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DB, 자, 기관총 엑셀에서 추려놓은 것들을 이렇게 다 안 받아놨어요. 그러면 이걸 열어서, 자, 이 카테고리마다 스토어의 빅파워 이렇게 다 추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빅파워 등급에 들어가서, 빅파워 등급이면 그래도 3개월 누적 4,000원 판다는 거니까, 여기서 전체 상품에서 누적 판매순 했을 때 제일 잘 팔린, 근조화환이구나 라고, 이건 지금 원래는 빅파워에서 누적 판매순 한 1위에서 3위 보면 얼추 그냥 잘 팔리는 거 한 3개는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건데, 여기는 근조화환 아니면 뭐 개업 축하화분 이런 키워드만 뽑아서 메모장에 정리해라, 그리고 또 꺼, 이런 식으로 1차 키워드를 추릴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키워드를 추리는 것부터 어려우니까 일단 여기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차로 추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여기에서 이 추린 걸로 이 로우한 데이터로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야. 키워드는 끝이 없는데 일단 그래도 팔리는 키워드를 추렸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해서, 제가 네이버 쇼핑 쳐서 네이버 쇼핑, 자, 여기서 근조화환 개업 축하화환이었나? 근조화환 이렇게 치면 여기에 쇼핑 연관이 뜨지 않느냐. 여기 그 보통 이렇게 쇼핑을 검색하면 좀 잘 안 보이시죠? 크게 해드릴게요. 네이버 쇼핑 치면 휴대폰 거치대 치면 여기 보면 키워드 추천, 침대 핸드폰, 누워서 핸드폰, 탁상용. 자, 이거는 키워드 추천은 이 키워드와 관련된 것 중에 좀 뭐 특징이나 뭐 기능이 다른 것들을 말해주는 거고, 이 쇼핑 연관은 이 휴대폰 거치대를 사는 사람이 주로 이런 것들도 구매하더라는 쇼핑에 대한 힌트니까, 그립톡처럼 휴대폰 거치대랑 다른 것도 나오더라. 그러니까 근조호환 쳤을 때 이렇게 쇼핑 연관에서 이 더보기까지 안 보고 그냥 접기해서 위에만 봐도 얼추 힌트는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다 따라갈 수 없는, 나는 생전에 근조화환이라는 걸 평생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근데 갑자기 배칠수 꽃배달이라는 걸 내가 알지도 못해. 그리고 갑자기 근조화환을 떠올리다가 갑자기 미니 꽃바구니라는 걸 떠올리지도 못해, 내 머릿속으로는. 그러니까 내 머리를 믿지 말고 이렇게 쇼핑 연관으로 계속 가다 보면 미니 꽃바구니, 또 쇼핑 연관, 근조 바구니, 생일꽃, 생화, 농장, 직송, 장미꽃, 백송이라는 게 뭐 수요가 있나? 오로라 장미는 뭐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려면 얼마나 끝이 없이 나오겠느냐. 근데 이게 우리가 과연 우리라는 한 개인이 이걸 모든 카테고리를 다 이렇게 연관해서 다 못 먹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설명했죠. 조경수라고 어떤 대표님이 막 아는 형님이 이 아버님이 이걸 파신다 해서 조경수라는 걸 검색해 보니까 이 에버그린 농원이 지금은 빅파워인데 6월이 되니까 빅파워로 떨어졌는데 5월만 해도 프리미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빅파워는 사실 3개월 누적 4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리미엄이었으니까 3개월 누적 6억이었어. 6억. 그럼 한 달에 2억,
한 달에 4천에서 2억을 파는 거예요. 한 달에 4천은 아니지. 한 달에 한 1,000 얼마에서 2억은 파는 거야. 그러면 내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키워드인데 이걸로 누군가는 이만큼 팔더라 하는 걸 도대체가 내가 살다 이걸 알 수 있겠냐고요. 없지. 그러니까 이런 틈새가 분명히 있을 거다. 판매를 잘한다고 무조건 세상에 있는 모든 제품을 다 먹는 게 아니다 혼자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아니 이 키워드만 주구장창 파고 있어도 홈쇼핑에도 갖다 붙이고 뭐 아니면 그 대표님도 그랬어요. 아니 잘 팔리는 키워드 힌트만 주면 자기가 중국이든 어디든 뭐 제조를 하든 사입을 하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키워드를 달라. 그러면 그게 엄청 돈이 되는 것이다. 왜냐 자기가 막 몇 천씩 들여가지고 사입을 하고 막 제조를 하는데 잘 팔리는 제품에 대한 힌트가 있으면 그게 얼마나 리스크를 줄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를 해도 그 키워드만 주구장창 파는 사람 없더라.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때까지 단 한 명도.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하는데 내가 그러고 있으면 괜찮아요. 왜냐 내가 나 스스로에게 또 실망도 하면서 나는 그렇게 성장을 해. 나는 그냥 계속 그렇게 왔어요. 수익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가 새로운 일을 했다가 또 돈 버는 일을 했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어. 나는 내 성장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걸 내가 내 일을 하는 거랑 내가 남을 이렇게 돈 벌게 해주는 거랑 완전 달라. 그러니까 나는 조금 접근이 달라요. 누군가는 인지도도 높이고 그래서 강의료도 높여서 강의로만 돈을 많이 번단 말이죠. 난 그럴 자신은 없어. 난 그러고 있을 자신 없어. 왜냐면 강의만 하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실무는 안 띄고 돈 버는 맛에 취할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내 머릿속으로는 이게 뻔히 보여요. 아 누군가는 제품을 팔려고 왔는데 제품 팔기도 어렵지만 팔았더니 현금 흐름이 어려워지고 그 다음 과정이 있고 그 다음 과정이 있고 그 강사분들은 그걸 무조건 알아요. 무조건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강의료를 내고 오니까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 사실 그렇게 걱정 안 해줘요. 근데 나는 성격상 그게 안 돼요. 난 그렇게 막 그게 안 돼. 나는 그냥 도망은 간 적 있어도 그냥 도피는 한 적 있어. 인간관계에서 뭐 기타 등등해서 도피는 한 적 있어도 그렇게는 안 돼. 미래가 뻔히 보여. 그럼 내가 그냥 제품 판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니까 이 성이 안 차. 진짜 돈 버는 걸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좀 너무 허황된 생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요즘에 현타가 온다. 이 강의라는 게 내 인생을 지금 좀먹고 있는 것인지 내가 막 괜히 휘둘려 사는 건지 내가 아예 이 시간을 내 완전 실무에 쏟았으면 훨씬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한데 괜히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랑 뭐 같이 뭔가 해본다고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실망만 하고 그들도 실망만 하고 괜히 난 헛된 희망만 주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맞나? 이 방식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같은 걸 아예 안 하고 그냥 오프라인 모임 같은 걸로만 그냥 한번 꽉꽉 채울까? 와서 물어보면 그래도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강의 같은 거는 그냥 뭐 이렇게 따로 라이브로 듣지 말고 내가 그냥 찍어서 올리는 그 컨텐츠만 소비해도 되게끔 컨텐츠로 그냥 다 쫙 올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대표님들 돈 되는 일을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최소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주말은 거의 그냥 올인해서 돈 되는 일, 돈 되는 길로 그냥 한번 미친듯이 가보시고 거기에 딱 하나만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좀 검증 아니면 좀 뭔가 가이드 방향성을 좀 정립해달라고 하는 것 물어볼 수 있는 곳 하나. 그 다음에 진짜 돈 되는 상품, 돈 되는 일에다가 내 기술을 갖다 붙여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냥 블로그 글쓰기만 하고 있으면 돈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인스타에 피드 하나 올리기, 유튜브에 내 브이로그 올리기 이건 안 되는 것 같고 진짜 돈 되는 길, 돈 되는 일에 나의 어떤 이 기술을 계속 갖다 붙이면 그건 되는 것 같아서 뭔가 가실 길을 정립하는 것, 내 일에 집중하는 것 너무 좋은데 거기에 플러스로 조금 몇 가지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강의 듣는 것도 살짝 중독인 것 같아요. 강의를 들으면 뭔가 될 것 같고 막 기분이 좋지 않나요? 대표님들 강의 들을 때 나 같은 사람 말고 진짜 강의 잘하는 사람들 거 들으면은
막 그 동기부여 엄청 되잖아요. 막 뭔가 끌어오르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오프라인 모임에 가거나 그러면은 뭔가 좋은 영향 받았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돈 내고 강의 들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취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그때 돈을 벌었을 때 어떻게 벌었느냐를 생각해보니까 그냥 딱 그거밖에 없어요. 난 빚이 생겼을 뿐이야. 이게 그냥 빚도 와닿지 않는 빚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 살만한 빚이 있고 나 당장 돈 안 벌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나 카드 이거 지금 이거 원금 이제 어떻게 갚지? 완전 막 살이 떨릴 만큼 와닿는 이 빚이 있어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난 이거 덕분에 그냥 뭐라도 한 거예요. 남들이랑 다른 어떤 실행력이라든지 아니면 태도라든지 아니면 뭐 적극성 뭐 이런 걸로 그냥 한 거야. 체력도 없고 뭐 했는데 그냥 정신력으로 한 거예요. 이게 끝인데 우리는 지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애매하게 먹고 살만하거나 애매하게 덜 힘들거나 애매하게 똑똑하거나 애매하게 경험이 있거나 애매하게 고집이 있으면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애매하게 강의를 들어서 기분이 좋은 상태여서 안 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가 진짜 자존심 상하기 싫으면은 진짜 막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아니면 진짜 우리 가족이 다 힘들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면 육체 노동이든 뭐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애매하게 먹고 살만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다. 애매하게 실패를 안 해봐서 애매하게 성공하고 있어서 그러고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오히려 좀 바닥까지 쳐봤으면 좋겠어요. 노력을 끝까지 해보든 돈을 끝까지 잃어보든 아니면 완전 나 올인이야 하고 해보든 아니면 자기의 생각 같은 걸 싹 비워보든 나는 완전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완전 낮춘 다음에 그 덕분에 야 내가 노력 안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일 안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그 세팅이 되면. 근데도 그 와중에 좋은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니까 그것도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어렵겠지만 근데 내가 해보니까 누구한테 꼭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열심히 하면 열심히 검색하면 열심히 뭐 강의 들으면 강의도 그냥 유튜브 같은 데 무료로 하는 거 어디에든 다 힌트가 있어. 그냥 예를 들면 아니 글쓰기만으로도 돈이 된대 라는 힌트가 있잖아요. 와닿지 않더라도 일단 글쓰기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쓰기와 관련된 사람 계속 보는 거지. 막 자청님도 보고 권 팀장님도 보고 저 사람들이 뭘로 돈 버는지 다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냐 어그로를 끌어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뭘로 돈 버는지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걸 한번 파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론 그 이미 돈 번 유튜버 분들의 얘기를 또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지도 말고 직접 경험한 걸로만 믿고. 왜냐하면 이 돈 번 사람들이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끔씩 그런 말 제가 자주 예시 드는 거 있잖아요. 뭐 월 1,000만 원 벌게 해준 책 3권 이런 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고 이 책 3권 읽으면 될 것만 같은 느낌? 아니면 뭐 자청님도 막 이게 글쓰기 뭐 하루에 2시간씩 글쓰기랑 책 읽기를 해라. 그러면 똑똑해져서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거 너무 맞는 말이야. 근데 여기에도 너무 디테일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올바른 방향으로 해야 돼. 그냥 소설만 읽고 그냥 일기만 쓰고 있으면 안 돼. 진짜 계속 노력해서 돈 되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글쓰기를 할 수 있게끔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하고 있으면서 나 글쓰기도 하고 있고 책도 읽고 있는데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탓하지를 마라. 그냥 유튜브 봤는데 야 네가 그랬잖아. 유튜버 너의 말만 듣고 내가 이랬잖아. 그런 말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 탓할 것도 없다. 탓할 수도 없고. 그러면 대표님들은 지금 늦지 않았어. 왜냐? 이렇게 헤매고 있는 사람 너무 많고 앞으로 헤맬 사람도 너무 많아. 내가 지금 해보니까 난 나름 최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앞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많아요. 유감함 모든 직장인 뭐 대기업 중소기업 뭐 진짜 뭐 괜찮은 IT 뭐 유니콘 기업 다 포함 외국계 기업 다 포함 전문직 포함. 왜냐? 제 수강생분들 중에 전문직도 진짜 없는 전문직이 없어요. 의사, 수의사 뭐 다 있어. 승무원도 있었죠. 뭐 약사도 계세요. 그다음 또 아무튼 뭐 공무원도 계세요. 그다음에 막 국정원 직원분도 계시고 없는 분이 없어. 대기업 뭐 기업도 없는 기업이 없어.
개인 사업자도 없는 사업자가 없어. 자영업자도 있고 온라인 사업자도 있고 쿠팡 판매자, 와디즈 판매자,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모두가 해당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시작하면 대표님들도 나중에도 아니야. 제대로만 가면 2, 3개월, 3, 4개월 안에 이 사람들의 길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왜냐? 문제를 해결해주면 돈을 번다고 했잖아요. 누군가의 시간을 아껴주면 돈을 번다고 했잖아요. 누군가의 노동력을 대신해주면 돈 번다고 했잖아요. 마케팅 대행이든 판매 대행이든. 그러니까 대표님들도 오늘부터 가만히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뭔가를 했는데, 아니면 일주에서 3주 정도 뭔가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뭐라도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지. 질문을 안 했으면 질문을 하든지, 뭐 일을 안 했으면 일을 하든지, 일을 했는데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으면 올바른 방향인지 계속 물어보면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뭔가 그 고집 같은 걸 내려놓고 그냥 빠르게 흡수해 보든지. 내가 혼자 못하겠다? 그럼 꼭 혼자 안 해도 되니까 누군가랑 협업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보든지, 누군가랑 가치를 교환할 수 있으면 가치를 교환하고, 그게 안 되면 돈이라도 좀 주든지. 자꾸 뭔가 시간을 아끼려고 하고, 뭔가 빨리 가고 싶고, 많이 벌고 싶고, 쉽게 가고 싶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망치는 거예요. 저도 돈 좀 벌었다가 못 벌었다가 벌었다 못 벌었다 그러면서 계속 나는 새로운 길을 가고, 계속 노력하고, 도전도 하고, 도망도 가보고, 또 신뢰도 얻어보고, 막 고맙다는 인사도 들어보고, 환불도 해보고, 막 그러면서 나는 계속 성장하면서 나도 계속 바꾸고 있는데, 대표님들도 그러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러고 있으면 무조건 돈은 벌 것 같아. 왜냐하면 돈 벌 길은 너무 많이 보여요. 근데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난 오히려 안심이 돼요. 막 조급하지 않아. 왜냐? 이렇게 내가 발악을 해도 지금 잘 안 되는 판에 누가 이걸 알 것이며, 알았다 해도 이걸 누가 실행할 것이며, 누가 실행할 수 있다고 해도 시간이 없을 것이고, 나처럼 못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그러면 이제 가만히 놔둬도 되는 거야. 가만히 놔둬도 사람들은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하나씩만 돈을 벌고 있어도 된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컨설팅 거기 갔을 때 캠핑장에 그분이 이 컨설팅 하면서 그런 걸 겪은 거예요. 3,000평인데 그중에 1,000평 할 때 1년 반, 업체를 통해서 1년 반이 걸렸고 17억이 들었어요. 근데 이 업체가 오래 했던 업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공사가 처음이었어. 그래서 2,000평을 할 때는 업체 안 끼고 2달이 걸렸고 2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가 막 허가도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시간을 엄청 단축하는데 하루를 지나보내면 최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도 날아가는 거예요. 덤프가 한 대 부르는데 뭐 7, 80이래요. 근데 이게 뭐라더라, 흙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빨리 가져올 수 있어야 되고, 많이 가져올 수 있어야 되고, 어떤 흙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게 뭐 25톤에서 1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뭐 흙을 한번 채울 수 있다. 뭐 이것만 해도 그럼 이 덤프 기사랑 뭐 이런 흙이랑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루하루 딜레이 되면 그 다음 공사 딜레이 되고 하면서 돈이 얼마나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컨설팅을 하려고 하는 거지. 땅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땅이라는 걸 자기가 지금 이거 다 한 게 3,000평에 25억 들었대요. 공사비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그냥 오래된 캠핑장 기준에서 한 50 몇 개 사이트가 있으면 50억 정도, 4, 50억 정도의 가치가 있대. 그러니까 절대 손해는 아닌데, 아무튼 얼마나 돈을 아낄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이 땅이라는 게 그냥 놀리고 있는 땅이랑 가치를 높이는 그 개념이 완전 달라지더라. 이 땅에다가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돈도 아낄 수 있더라.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뭐 캠핑장도 마찬가지고 뭔가 컨설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땅에 대해서 그냥 부동산 뭐 토지 강의 이런 거 말고, 그러면 이제 차별화가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걸로 사람을 모으려면 빈 땅에 대해서, 빈 땅을
뭐 가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라든지, 아니면 땅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땅은 뭐라더라, 뭐 가치 있게 쓸 때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뭔가 이름을 되게 잘 지어가지고 땅은 아무튼 활용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컨셉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쯤 관심 있을 만한 멘트로 사람들한테 뭐 세미나를 해준다든지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생각도 했어. 이제 좀 잘 사는 사람들 중산층 이상쯤 되면 강원도 쪽에 이제 펜션이나 주택이나 뭔가 작은 가건물이라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아는 사람만 지금 3명이야 벌써, 가까운 사람 중에. 이분들이 이걸 못 쓰고 있어요.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다 비워놔. 겨울에 가끔씩 스키 타러 가거나. 그럼 나는 이걸 맨날 말해. 아니 이거 공간을 에어비앤비든 뭐든 쓰면은 돈 될 것 같은데? 그럼 한결같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그렇긴 한데 뭐 그냥 뭐 괜찮아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두가 안 나니까 못하고 있는 걸 자기 방어적인 마음으로 그냥 뭐 그거 뭐 그냥 우리 쓰려고 한 거라서 그러고 있어. 아니 그 주택을 그렇게 잘 지어놓고 내장재도 뭐 샤시도 다 비싼 걸로 해놓고, 그 2층이야 주택도 심지어. 그럼 그거 하루에 못해도 20만 원은 무조건 받고, 많이 받으면 4, 50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넓이로 보면, 성수기 때는. 그러면 꽉 차면은 한 달에 20만 원 받아도 600이잖아요 순수익으로만. 뭐 청소비 빼면은 뭐 4, 500이라 치고. 그럼 이거를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뭐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필리핀에 막 학교도 막 짓고, 그러면 그 학교 짓는데, 필리핀에 학교 짓는데 거기에 400이 추가되면 얼마나 필리핀에 더 좋은 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나 같으면 하겠다. 근데 그분들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자녀들한테 하기에는 자녀들은 몰라. 업체한테 맡기기 그런 업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업체가 사기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혼자는 엄두가 안 나니까 그냥 그거 내버려 두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빈 땅이나 빈 어떤 주거한테 공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준다 하고 성금 안 받고 나중에 추가 수익이 생기면 거기에 몇십 프로 30% 받으면 얼마든지 주지 않을까? 이런 게 누구짜리 보고 눕는 거예요. 서로에게 좋잖아요. 비용은 0이야. 서로에게 손실도 0이야. 근데 이득은 높은 거. 내가 그냥 뭐 껌 하나 더 팔아주고 이런 거는 의미 없지. 근데 숙박업은 단가가 세단 말이죠. 왜 단가가 세냐? 이거 하라, 주택 하나 하루에 20만 원 더 받아서 한 달에 뭐 한 4, 500 수익이 났다 쳐요. 나 이것만 보지 않아. 이거 한 번만 도와주면요, 모든 그런 빈 공간을 내가 활용할 수 있게끔 내 레퍼런스가 되잖아요. 제가 IT 미너 같은 거 할 때도 내가 IT 미너를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줬어. 근데 그 사람은 이거 돈 된다고 생각 안 했어. 근데 나는 이 IT 미너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IT 미너가 엄청 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걸 내가 돈은 많이 없어. 막 그때 2, 3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2, 3천을 했어. 되네. 그럼 내가 그때 도와주고 있던 회사에서 또 한 3개월 동안 1억을 팔았어요. 되네. 근데 그 회사도 이제 돈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2, 3천 팔고 3개월 1억 팔았던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법인이 투자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 부가가치가 얼마나 났어요 지금. 내가 그걸로 뭐 수익은 몇 천밖에 못 냈겠지만 2억 7천 팔았다는 게 내가 마치 무슨 내 명함처럼 쓰고 있잖아요. 한 달에 2억 7천 판 사람, 나 쿠팡 10억 셀러야, 누적 10억 셀러야 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내가 10억을 팔려고 했으면 내 돈으로 얼마나 10억 모으지도 못해. 그럼 못 팔지 평생. 근데 그 법인 돈 덕분에 10억을 판 거지. 그럼 누군가는 야 그 IT 미너 그 돈 되냐 그거 뭐 오래 가겠냐, 누군가는 그러고 있지만 난 그걸로 지금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첫 판매하기에는 이렇게 좋다 하는 걸로도 쓰고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 이제는 어디까지 생각이 열렸냐면, 아이템 위너라는 게 손실 0%인 진짜 좋은 재테크고 최소 5%에서 10%는 수익이다. 근데 이게 연 5% 10%가 아니라 월 5% 10%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재테크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근데 엄두가 안 날 테니까 이걸 대행해주면 누군가는 분명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1억을 맡겨요. 그러면 5% 수익이야. 잠깐만, 뭐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껐다. 1억을 맡겼는데 5%. 그럼 한 달에 500씩이 떨어지잖아. 1억을 맡겼는데 500씩 떨어지는 게 어디 있어 세상 천지에. 500이 뭐 다 안 떨어지고 50억이 아니라
502 여기서 뭐 내가 이제 알바를 썼다 그럼 인건비 빠지고 내가 얼마 수수료 받는다 그럼 빠졌다 쳐서 그냥 아무튼 300이라 쳐요. 요즘 오프라인 매장 하나 차리는데 1억으로 안 되잖아요. 택도 없잖아요. 근데 1억을 맡겼는데 한 달에 300이 떨어진다? 그럼 1년이면 3,600이에요. 그럼 이게 수익률이 얼마야? 1억인데 3,600 36% 아닌가요? 엄청 크다는 거죠. 이런 식의 사업 구조도 될 것 같다 한 생각이 들어. 잠깐만 채팅 한번 읽어볼게. 브루나 영상 편집 강의처럼에 대한 강의나 피드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매대행 강의를 듣고 있는데 구매대행 관련해서는 정보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강의는 못 들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오케이. 자, 다롱 대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자, 구매대행 강의 신청하신 분 저한테 지금 제가 구매대행이라고 강의를 따로 만들고 3분인가 4분 정도 신청하셨거든요. 전체 패키지 다 들으신 분 빼고 구매대행만 신청하신 분이 3분인가 4분이에요. 자, 그분들한테 구매대행 시작하고 매출이 안 나는 사람 한 부류, 구매대행 시작 전인 사람 한 부류. 그래서 2-3분 정도는 시작하기 전이어서 그러면 구매대행도 좋지만 구매대행 외에 쿠팡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구매대행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좋아 보여서 한 거였어.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구매대행이 이러 할 수 있으니 그래 그거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 뭐 몇 달 동안 못 팔아보신 거면 쿠팡으로 일단 먼저 팔아보세요 라고 쿠팡 방에도 들어가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구매대행에 대한 강의 정확하게는 대표님 혼자나 2명밖에 신청 안 하실 수 있어. 그럼 나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먼저 물어보라. 지금 매출을 올려야 되는 사람이면 내가 매출을 올려줄 수 있게끔 도와줬겠지. 고민하고 있으면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는 쿠팡 강의로 돌려줬겠지.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오늘도 내가 구매대행 강의를 하면서 구매대행 그러면 구매대행으로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이야기했으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서 꼭 덧붙였을 거예요. 근데 구매대행 해보니까 어떻더냐, 아직 하기 전이면 이러 하니까 고민해봐라 했을 거고, 하고 있으면 이러 해서 안 팔렸지 않느냐, 뭐 현금 흐름이 어려워지지 않느냐,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이 불편했으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좀 어렵지 않더냐, 아니면 매출을 많이 내고 있다 그러면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 구매 대행 하고 있는데 구매 대행은 이거 키워드 발굴, 그 다음에 그냥 판매 채널에 등록하는 거랑 키워드 조금 개념밖에 없잖아요. 썸네일 상세 페이지도 많이 바꾸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판매 전체 중에 기술이 많이 길러지지 않더라는 거죠. 구매 대행 하기는 좋아 보여. 근데 막상 했는데 내가 나중에 온라인 판매 정석으로 하려고 보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기술이 많이 없어. 썸네일 상세 페이지도 막 기가 막히게 잘 못 받고, 상위 노출 업체도 안 써봤어. 이거 광고도 안 해봤어. 소싱쳐도 그냥 타오바오에서 가져왔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한계가 있지 않더냐 라고 말해줬을 거야. 그렇지 않나요? 제가 구매대행 강의 신청하면서도 그 다음에 무자본 창업 관련해서도 여기 들어와 계신데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 능동적으로 물어보라. 필요한 거 물어보라.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요거부터 하라고 말해줄 거라. 그러니까 내가 늘 그게 고민이에요. 방법론적인 거나 정보에 대한 거는 그냥 유료 강의만 몇 개 결제해서 줘도 매출이 나고 돈을 벌 수 있으면 나 그럴 거라고. 근데 정보를 주고 방법론적인 거 뭐 이렇게 알려주는 게 오히려 2순위 3순위가 되더라. 지금이야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하는 법이 궁금할 수 있고, 키워드가 궁금할 수 있고, 광고가 궁금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돈 벌러 온 거 아니에요. 돈 벌러. 근데 그 키워드만 알려줘서는 돈 버는 데는 아직 한참 멀었더라. 그러니까 자꾸 나는 이제 그 다음 거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얘기해 주게 되는 거지.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런 거겠지만. 자, 다혜 대표님은 오늘 이거 강의 끝나는 대로 저한테 카톡 보내셔서 어떤 부분이 잘 안 됐고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남겨주시면 제가 녹화해서 컨텐츠로 그대로 올려서 그 링크 그대로 드릴 테니까 그 들으세요. 그거 듣고 2개월 3개월 안에
계속 요청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 드려볼게요. 그래서 3개월 지났는데 진짜 매출이 많이 올라갔다? 근데 돈을 벌었다. 못 벌었다. 아니면 매출이 안 올랐는데 왜 안 올랐는지. 그러니까 매출이 나든 안 나든 안 났으면 안 나든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돈을 벌었는지 못 벌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3개월 이후에. 그럼 내가 지금 왜 이런 막 자꾸 건너뛰는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될 거야. 그리고 구매대행 신청하신 다른 분들은 다 쿠팡으로 옮겼을 테니까 정확히는 다혜 대표님 거의 혼자일 수 있으니 저한테 남겨서 컨텐츠 받아가시면 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1시가 됐네요. 자, 대표님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고민을 한번 쫙 해보세요. 돈 벌러 온 건데 내가 지금 돈 버는 일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저도 이런 강의에 대한 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카톡방은 운영하고 녹화 영상 같은 거는 계속 이제 어차피 제가 컨텐츠로 또 써야 되니까 혼자 화면 보고 녹화해서 그것도 계속 제공하겠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에너지 소모가 되고는 있는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표님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각자의 돈 버는 일들은 각자가 저랑 따로 소통하든지 각자가 열심히 성장하면서 쟁취해내는 겁니다. 알겠죠? 기다려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딴 데서 유료 강의도 제가 듣지 말라고 하는 게 뭐 괜히 그러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유료 강의 들어서 돈 낼 것 같으면 추천하겠어. 근데 유료 강의 같은 걸 막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선택지를 좀 없애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 해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고민하는 시간 보내시는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